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정치 현안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또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역사적 대전환점이 올 것이다.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간다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제 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로, 요소로, 그리고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오늘 이 특집 인터뷰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게 해드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K문화 강국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유홍준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들 네. 영광입니다. 어떻게 네. 제가 유홍준 위원장님, 과거에는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명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의 인식을 180도 바꿔놓은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어찌됐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K문화강국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어떤 과정으로 맡게 되셨습니까? 본래 이재명 후보하고 인연이 좀 있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한 거가 아니고 측근을 통해 가지고 아마 부탁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근데 부탁하러 온 사람은 거절할 걸를 각오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공부하는 사람이 선거판에 들어가는 거는 꺼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가릴 시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에 다 같이 응원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흔쾌히 허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절박한 요청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일도 여전히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흔쾌히 동의를 했던 이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문화강국 그 위원회에서 여러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선거 전체로 볼 적에 본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란 종식이고 그리고 다 망가진 나라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지금 분위기나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이 내란 종식이 사라지고 이재명 후보가 경제 문제에서부터 문화에 참 잘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게 우리 선거 전략으로서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는 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K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언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국가 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갔는데 자칫 지금 유권자들이 야 이번 선거 왜 하는 거야? 내란 실액에 대한 명확한 종식, 책임에 대한 정말로 그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래서 보수 쪽에서 굉장히 결집을 하는 이런 특이 현상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K문화강국위원회도 우리가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건데 뭐 마치 인수위 활동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후보로부터 그 위촉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동안에 그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각계의
그 애로 사항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보강을 하면은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던 당시에 네. 그걸 보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죠. 예. 그거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몇 시죠? 밤 11시 몇 분이었죠? 10시. 10시 30분. 10시. 예. 그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잠자지 않고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냥 참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하고서는 몇 번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 상상도 못할 엉터리 이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슬펐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뭐 그동안에도 해온 것을 보면은 그걸 느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네.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이제 4월 4일 파면까지 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보였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네.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동이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서 우리가 일로서 인격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평소에 매우 품격 있는 어휘 선택 표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네. 상식이 안 통했잖아요. 예.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 시키면서 네. 주위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네. 지금도 국민 앞에서 철판 깔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가 참 궁금해요. 예. 네, 그 배신감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켰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윤석열의 실체를 좀 더 드러내는 그러면서 좀 법적 처벌을 받을 때 네. 경감을 받거나 참작이 되는 상황으로 가서 윤석열의 실체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